6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분도 출신도 나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싸웠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 한 사람은 태조 왕건. 고려 건국에 참여해 포상을 받은 사람은 무려 3,200여 명에 달하지만 후대 왕들이 태조 왕건의 묘정에 함께 모셔 제사를 지내도록 한 사람은 단 6명 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고려가 인정한 건국 영웅들이자 고려 건국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고려 배양공신 6인의 삶과 공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려사, 고려사저료와 같은 정사 외에 족보, 전승 등도 참조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발굴한 전 고고학자이자 역사 강사 마선비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단 80명의 병사로 수천 명의 대군을 물리친 고려 최고의 명장 유금필입니다. 유금필은 평주 출신으로 태조 왕건을 섬기며 평생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고려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예뿐 아니라 지략까지 겸비해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북계의 고람진이 여진족의 침입으로 큰 피해를 입자 왕건은 유금필을 파견했습니다. 그는 무력 대신 계략을 택했습니다. 여진 추장 300여 명을 초청해 성대한 잔치를 열고 술에 취하게 만든 뒤 고려에 복종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결과 포로로 잡혀있던 고려인 3천여 명을 되찾아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쟁보다 외교와 지략이 더 강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금필의 이름을 빛낸 가장 큰 공적은 930년 고창 전투입니다. 당시 후백제는 고려보다 강력했고 927년 공산 전투 패배 이후 고려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창 전투에서도 고려군은 포위된 채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많은 장수들이 후퇴를 주장했지만 유금필은 지금 물러나면 모두 죽는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는 직접 선두에 서서 적진으로 돌격했고 그의 용맹에 고려군의 사기는 살아났습니다. 결국 후백제군은 크게 무너졌고 고려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주변 30여 개의 성이 고려에 항복하면서 고려는 처음으로 후백제를 압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창 전투를 후삼국 통일의 분수령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공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왔습니다. 유금필은 참소를 받아 폭도로 유배되었는데 유배지에서도 섬 주민들을 이끌고 후백제 수군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건은 크게 감격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며 곧바로 그를 복직시켜 다시 중용했습니다. 이는 왕건이 얼마나 유금필을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유금필의 명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933년에 일어났습니다. 견훤의 장자 심검이 대군을 이끌고 신라를 침공하자 유금필은 겨우 80명의 병사만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고려사에는 정확한 병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검이 후백제의 왕자로서 이끈 군대인 만큼 수천 명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군이 마주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백제 군은 유금필이 왔다는 소식만 듣고도 크게 동요했습니다. 고려 최고의 명장이라는 그의 명성은 이미 적진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백제 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 무너져 달아났고 신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단 80명으로 수천 명의 적군을 물러나게 한 전설 같은 승리였습니다. 이후 유금필은 936년 왕건과 함께 후백제를 멸망시키며 후삼국 통일의 마지막 순간까지 활약했습니다. 평생 패배를 몰랐던 장수 지략과 용맹을 겸비한 명장, 그리고 왕건이 가장 신뢰했던 장군 유금필은 훗날 태조 왕건의 묘정에 배양되어 고려가 인정한 6명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황금머리로 장례를 치른 목 없는 충신 신순겸입니다. 신순겸은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장수이자 오늘날 평산 신시의 시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능산이었으며 918년에는 홍유, 배연경, 복지겸과 함께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추대해 개국 공신이 되었습니다. 신순겸의 뛰어난 무예를 보여주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어느 날 왕건이 하늘을 나는 기러기 떼를 바라보다가 세 번째 기러기의 왼쪽 날개를 맞출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묻자 신순겸이 활을 들어 정확히 목표를 맞췄다고 합니다. 이를 본 왕건은 크게 감탄했고 기러기가 떨어진 평산 지역을 하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신순겸은 평산 신시의 시조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설화적 성격이 강한 이야기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신순겸이 얼마나 뛰어난 궁수로 기억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순겸을 역사 속 불멸의 영웅으로 만든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927년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은 후백제 견훤의 기습 공격을 받아 크게 패했습니다. 수많은 장수가 전사했고 왕건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왕건이 사망했다면 후백제가 삼국을 통일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신순겸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왕건에게 자신의 말을 건네고 왕건의 옷과 갑옷을 대신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적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후백제군은 그를 진짜 왕건으로 착각했고 모든 공격을 신순겸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사이 왕건은 전장을 빠져나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신순겸은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전사했습니다. 후백제군은 자신들이 고려의 왕을 죽였다고 생각하며 그의 목을 베어갔으나 나중에야 죽은 사람이 왕건이 아니라 신순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왕건은 신순겸의 시신을 찾아 크게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시신에는 머리가 없었습니다. 왕건은 충신을 온전한 모습으로 장사 지내고 싶어서 황금으로 머리를 만들어 함께 묻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구를 막기 위해 여러 개의 봉분을 만들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만약 그날 신순겸이 왕건 대신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고려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고려 왕들은 신순겸을 최고의 충신으로 추앙했고 태조 왕건의 묘정에 배양하여 고려가 인정한 6명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풋하나로 왕건의 목숨을 구한 책사 최응입니다. 고려 건국의 공신들 가운데에는 유금필처럼 전장을 누빈 명장도 있었고 신순겸처럼 목숨을 바쳐 왕을 구한 충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응은 칼이 아니라 지혜로 고려의 운명을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최응의 탄생에는 흥미로운 설화가 전해집니다. 그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집안의 오이 덩굴에서 참외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궁예에게 알리자 궁예는 점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나라에 이롭지 못할 인물이라며 아이를 키우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를 숨겨 키웠고 그렇게 살아남은 아이가 바로 최응이었습니다. 최응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결국 10대의 어린 나이에 궁예의 눈에 들어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고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궁예는 폭군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관심법을 내세워 신하들을 의심하고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심은 왕건에게 향했습니다. 915년 어느 날 궁예는 왕건을 불러 반역을 꾀하고 있다며 추궁했습니다. 당시 왕건은 이미 뛰어난 전공과 높은 명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기에 궁예는 그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대답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바로 그 순간 최응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붓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붓을 줍는 척하며 왕건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바나였다고 시인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왕건은 최응의 조언을 받아들여 거짓으로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궁예는 오히려 자신의 관심법이 맞았다며 크게 기뻐했고 왕건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만약 왕건이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면 궁예의 의심은 더욱 커졌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최응의 기지가 왕건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만약 그날 최응이 붓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고려의 역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918년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뒤에도 최응은 그의 곁에서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여러 요직을 맡아 행정과 제도를 정비했고 건국 초기 혼란스러운 전국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왕건은 누구보다 최응을 신뢰했고 중요한 일을 맡길 때마다 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은 채 업무에만 몰두했습니다. 결국 과로로 몸이 쇠약해졌고 932년 겨우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건은 오랜 세월 함께한 충신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습니다. 고려를 세운 사람은 왕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건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최응이었습니다. 훗날 태조 왕건의 묘정에 배양되어 고려가 인정한 6명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평민 출신으로 고려 최고의 개국 공신이 된 배연경입니다. 고려 건국의 주역들 가운데에는 지방 오족과 명문 가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배연경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는 귀족도 아니고 유력한 호족도 아닌 평민 출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배연경은 경주 출신으로 전해집니다. 어려서부터 담력이 뛰어나고 무예에 등했던 그는 궁예가 세운 태봉에 들어가 평범한 병졸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전투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으며 빠르게 성장했고 마침내 기병을 지휘하는 장군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궁예의 통치는 점차 폭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장수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찾기 시작했고 918년 배연경은 홍유, 신순겸, 복지겸과 궁예를 몰아내고 왕권을 옹립했습니다. 배연경은 단순히 왕권을 지지한 인물이 아니라 고려 건국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공신이었습니다. 건국 이후에도 그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고려는 막 세워진 신생국가였기에 지방 곳곳이 불안했습니다. 특히 청주 지역에서 반란의 조짐이 나타나자 왕건은 배연경에게 진압을 맡겼습니다. 그는 3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정해 신속하게 상황을 수습했고 건국 초기의 혼란을 안정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배연경은 군사적 능력뿐 아니라 행정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919년 왕건이 수도를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자 그는 궁궐 건설과 도성 정비, 방어체계 구축 등 천도 사업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왕건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공적은 당시에도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왕건이 직접 사방을 정벌할 때 현경의 공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수많은 장수와 공신들 가운데서도 배연경의 공로를 가장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936년 후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네 배연경은 병으로 위독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왕건은 직접 찾아가 그의 손을 잡고 슬퍼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군신 관계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우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얼마 뒤 배연경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건은 그의 죽음을 크게 애도했고 후대 왕들 역시 그의 공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후 무열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성종 때 태사로 추중되었습니다. 또한 태조 왕건의 묘정에 배양되어 고려가 가장 높이 평가한 공신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범한 병졸에서 장군으로, 장군에서 개국 공신으로, 그리고 고려가 인정한 6명의 영웅으로 배연경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능력만으로 역사를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왕건을 옹립한 4명의 개국 공신 가운데 후삼국 통일의 날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인물 홍유입니다. 홍유는 현재의 경상북도 의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호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건국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건국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918년 홍유는 배연경, 신순겸, 복지겸과 함께 왕건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왕건은 하루라도 군주였다면 평생토록 나의 주인이다라며 궁예를 배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홍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언변으로 왕건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왕건은 그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궁예는 축출되었고 왕건은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홍유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배연경, 신순겸, 복지겸과 함께 개국 공신에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동지들은 하나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신순겸은 927년 공산 전투에서 왕건을 대신해 목숨을 바쳤고 배연경과 복지겸도 후삼국 통일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홍유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건 곁을 지키며 고려의 안정을 위해 계속 활약했고 마침내 후삼국 통일의 순간까지 살아남았습니다. 936년 후백제의 운명을 결정지은 1~2천 전투가 벌어졌을 때 홍유는 왕건을 추대한 4명의 공신 가운데 유일하게 전장에 참여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려 건국의 시작을 함께했던 인물이 후삼국 통일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것입니다. 홍유는 고려의 탄생을 지켜본 인물이자 고려의 통일까지 직접 완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개국 공신은 물론 사만벽상 공신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태조 왕건의 묘정에 배양되어 고려가 가장 높이 평가한 6명의 공신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인물은
건국 4일 만에 무너질 뻔한 고려를 구한 공신 복지겸입니다. 복지겸은 홍유, 배연경, 신순경과 함께 왕건을 옹립한 개국 공신사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나 다른 공신들에 비해 남아있는 기록이 매우 적어 그의 생애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복지겸은 면천 복시의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천 복시 족보에는 그의 선조인 복학사가 신라 말 당나라에서 건너와 해적을 물리치고 정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확한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복시 가문이 해상활동과 관련된 호족 세력이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지겸이 역사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고려 건국 직후였습니다. 918년 왕건이 즉위하며 고려가 건국되었지만 새 왕조의 기반은 아직 매우 불안했습니다. 궁예를 몰아내고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언제든 반대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려는 건국한 지 불과 4일 만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개국 공신 가운데 한 명이었던 환성길이 포상과 권력 배분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준비한 것입니다. 만약 그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고려는 건국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복지겸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환성길의 움직임을 미리 알아차리고 왕건에게 보고했습니다. 얼마 뒤 환성길은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왕건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본 환성길은 왕이 지나치게 침착하다는 사실에서 주변에 매복된 병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급히 달아났지만 결국 붙잡혀 처형되었습니다. 고려 건국 직후 최대의 위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복지겸의 정보와 판단이 없었다면 고려는 건국한 지 며칠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920년에는 청주 지역의 유력 호족 인춘길이 반란을 꾀한다는 사실을 알아내 왕건에게 보고했습니다. 왕건은 신속하게 대응했고 반란은 일어나기도 전에 진압되었습니다. 복지겸은 두 차례나 왕건과 고려를 위기에서 구한 셈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후 그의 행적과 최후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평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사후 태사로 추중되었고 태조 왕건의 묘정에 배양되었습니다. 또한 태조가 공신당을 세우고 사만벽상 공신의 초상을 모셨을 때 그 역시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은 적지만 평가만큼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왕건을 왕으로 만든 개국 공신, 건국 4일 만에 반란을 막아낸 충신, 그리고 고려 왕조가 인정한 6명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 복지겸은 화려한 전공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켜낸 숨은 영웅이었으며 고려 건국과 왕권 수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고려 건국의 포상을 받은 사람은 3,200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대 왕들이 태조 왕건과 함께 제사를 받도록 선택한 사람은 단 6명 뿐이었습니다. 왕 대신 죽은 신순겸, 고려를 통일로 이끈 유금필, 왕건의 목숨을 구한 최응, 평민에서 최고 공신이 된 배연경, 건국과 통일을 모두 함께한 홍유, 그리고 건국 4일 만에 위기를 막아낸 복지겸. 만약 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고려의 역사는 지금과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공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전 고고학자이자 역사 강사 마선비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